2026년 4월 13일 월요일 데일리 마켓 어널리시스 시작합니다. 주말에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렸는데, 뭐 20시간 이상의 협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예측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가가 뛰고 어 ES ES는 지금 하락, 금도 지금 하락, 그리고 10년물 국채 이유라고, 그다음에 달러는 상승. 지금 이런 상태예요. 예,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ES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잠시 오케이. 자, 위클리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면 어, 1, 2, 3, 4, 5 5주 동안 계속 하락을 하다가 2주 만에 그때까지 5주 동안 겪었던 손실을 전부 다 만회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갭 하락하고 있는 상황. 우선 모멘텀을 살펴보면 위클리 차트에서 맥디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멘텀은 지금 이 부분에서 이미 하락을 하고 있었고 반등을 하고 있었지만 반등 모멘텀이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멘텀은 아직 bearish한 상태고, 그 다음에 마켓 스트럭처를 살펴보면 저번 주 저번 주에 그 전주의 최저점을 하락 돌파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들어와서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페이크 아웃이에요. 페이크 아웃. 그리고 나서 저번 그 전주의 시작가를 돌파하고 그 위에서 가격이 종가로 형성되었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bullish 캔들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니까 저번 주가 되겠죠. 저번 주도 역시 굉장히 큰 bullish 캔들로 끝이 났었는데,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이게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서 상승 모멘텀으로 갈 것이냐, 그러기 힘들다라고 계속 보고 있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다 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bull trap, bull trap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 부분을 한번 테스트 많이 올라가면 이 부분을 한번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한번 어, 찍고서 지금 갭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갭 하락해서 인사이드 캔들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켓 스트럭처 상으로는 이게 아주 좋은 구조는 아니죠. 마켓 스트럭처 약간 bearish. 데일리 캔들로 넘어와서 데일리 캔들 모멘텀을 보면 계속 이렇게 그, 그 전부터 이렇게 일종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모멘텀은 그 전부터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bearish divergence를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 올라가고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모멘텀은 따라 가격은 상승하지만 그 가격 상승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그 부분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다운 트렌드 여기서 이제 일종의 그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났는데 많이 올라가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테스트하고 지금 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멘텀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시 그 패스트 라인이 슬로우 라이너 크로스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확실히 그 bearish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 모양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뉴트럴로 보겠어요 지금. 그리고 구조상으로 보면 그 금요일 날 캔들이 여기서 이제 그 목요일 날 최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그 종가에서 약간 위쪽에서 형성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볼륨이 거래량이 따라주고 있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그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종가가 시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이제 베어리시 캔들 끝났으면 조금 더 암울했겠죠. 근데 그나마 약간 끌어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영리하네. 그리고 나서 그 지금 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대부분이 다 숏을 해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혹시 몰라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갭을 메꿔줄지 그 일종의 어떤 무슨 구실로 이갭 하락을 메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갭 하락하면 갭을 메꿔주고 나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한데 대세는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마켓 구조 자체는 굉장히 지금 베어리시한 상태에 지금 갭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이동 평균선들이 이제 약간 좀 꼬여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차트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200, 200일선은 요 부근에 있고, 그 다음에 요 부근에 지금 51선, 그리고 이 위쪽에 121선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5일선이 지금 딱 이 가격 근처, 이 캔틀 근처에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동 평균선들이 조금 꼬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지금 이제 이 노란 이동 평균선이 21선인데, 21선 이 부분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가격이 반응을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내려갈 것 같아요, 거의 7, 80%.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뚫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계속 내려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불트랩 다 갇혔어요, 이제. 그리고 한 번 더 갇혀줄 것인가. 내가 보기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이 21선인 이 부분에서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약간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 대폭락 정도는 몰라도 상당히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음, 최소한 여기 이 지점까지 거의 12%에서 15%까지 시장이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 최소한 그 정도까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뭐 이유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되면 계속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네,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아울리 차트, 4시간 차트로 먼저 잠깐 살펴보면, 모멘텀이 꺾여버렸죠, 이제. 계속 상승하다가, 그리고 구조상으로 봐도 이제 이 캔들에서 보면 알겠지만 위쪽으로 그 이전 최고점을 뚫고 횡보하다가 여기서 다시 브레이크아웃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캔들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일종의 페이크아웃이 돼버렸고, 지금 이제 갭 다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bearish 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short biased, 내려갈 것이다. 뭐 이거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대부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 차트를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그러면 어디서 숏을 할 것인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갭 하락해서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끌어올리고 있죠.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이제 숏했던 사람들이 지금 살짝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90% 시장이 오늘 그리고 뭐 이번 주에 하락할 것 같은데 방향은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 들어갈 것이니까 가장 중요하죠. 어, 지금 시간이 8시 53분인데 9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에이시안 마켓 시작하려고 할 때 확 끌어올리려고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숏했던 사람들 지금 다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쪽에 내려갈 거라고. 그러면 이제 스탑을 어디로 볼 것인가? 스탑은 보통 이쪽 뭐 금요일 날 종가까지 스탑을 본다 그러면 스탑이 너무 멀어요. 지금 스탑이 좀 너무 멀기 때문에 바로 뭐 그 정도는 리스크 감당할 수 있다. 그럼 뭐 그러니까 약간 좀 굉장히 길게 본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들어가 봐도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데이 트레이딩 한다 그러면 엔트리를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금으로 넘어가 보죠. 금.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이제 그 채널을 그때 그려놨었는데 채널 바깥으로 우선 또 나와 있는 상황이네 지금 보니까. 위클리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모멘텀은 지금 베어리시죠? 내려가고 있어요. 이쪽이 지금 이제 과매수된 상태, 그 오버봇 컨디션. 근데 지금 하락하고 있었죠? 그리고 음, 그 구조상으로도 잠깐 살펴보면 이쪽에 이제 도지 캔들 만들면서 더 이상 못 내려가.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볼리시 캔들 그리고 나서 랠리 해주고 저번 주에 이제 조금 거래량도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그 위쪽에 그 꼬리라고 하죠. 윅스 그 그 upper wicks 계속 이렇게 생기면서 뭔가 좀 저항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갭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일종의 이쪽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약간 페이크 아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도 좋은 상태는 아니고 일종의 지금 이제 베어 플래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지금 깃대 깃발 그래서 베어 플래그 만들면서 더 내려갈 그, 그 패턴을 만들고 있다. 제가 말이 조금 이제 느린 편이고 그 다음에 얘기하다가 머뭇거리는 건그 우- 우리말하고 한국말하고 이렇게 막 그 그게 좀 있어요. 이게 뭐 좀 여담이긴 한데 너무 영어를 많이 쓰면 사람들이 약간 좀 거부감이 들까 봐 그걸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를 못 하고 약간 좀
사실은 그 bearish pattern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거에 약간 좀 약간 과민 반응, 듣기 싫다 막 그런. 근데 어차피 이거 뭐 할 수 있을까 봐 이게 자꾸 이렇게 간섭이 생겨요 지금. 그냥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이거 하는 이유도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게 나의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종의 나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사실은 그 영상 기록을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게 한 60%, 70% 되고, 나머지 이제 3, 40%는 그 유튜브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뭐 상업적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 뭐 이게 좀 또 일종의 그 off the tangent, 그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그 트레이딩을 내가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유튜브를 봤어요. 지금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 상업적으로 일종의 그 트레이더들 중에서 진짜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거나 갖고 있고 있으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고 싶은 약간 그런 약간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유튜브 채널, 그래서 유튜브로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유튜브 초기에는 이런 게 유튜브의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반대가 됐죠. 근데 이제 그 트레이딩은 사실은 나도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배우고 도움을 받긴 했는데, 그 유튜브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주 질리게 되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이 채널은 그런 상업적 목적보다는 사실은 그 유튜브 초기에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이런 걸 공유하고, 나도 좀 다른 사람들의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나도 좀 뭔가 좀 배우고, 사실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목적이 가장 사실은 커요. 어우, 지금 이제 완전히 딴소리로, 예, 삼천포로 빠져가고 있죠. 예, 이렇게 다시 좀 집중을 해봅시다. 음, 그래서 이제 위클리는 그 모멘텀으로 보나 그 마켓 스트럭처로 보나 굉장히 베리시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데일리 차트로 보면, 데일리 차트는 지금 모멘텀 살펴보면 역시 이쪽에서 bearish divergence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bear flag 만들고 나서 또 다시 another bear flag을 또 만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쪽이 보면 채널이었었는데, 그 채널 지금 밑으로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계속 숏을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 채널 밑으로 뚫고. 근데 이제 나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이게
이 밑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봤는데 금요일 날 아주 크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확실히 그 주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말을 기다렸다가 주말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말에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봤는데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 한번 살펴볼까요? 예. 비트코인이 그때 이제 막 하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차트에서는 좀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모멘텀은 살펴보면 계속 지금 이제 그 zero line 밑으로 내려가서 움직이고 있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내려가겠죠. 그래서 모멘텀은 그 여전히 그 네거티브 테리토리 이쪽에 있기 때문에 bearish 이렇게 봐주고 마켓 스트럭처 상으로도 지금 트렌드 라인 뚫고 내려갔어요.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채널 뚫고 밑으로 내려가 갭하라고 있기 때문에 bearish moving average 요쪽에 지금 근데 이쪽 여기에 200 여기 121선 이 위쪽에 지금 51선 5일선 여기 지금 그 이동 평균선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여기 21선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근데 그 내 생각엔 금도 하락할 것이다. 지금 달러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도 하락할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지금 200일선 있는데 요 부분 요게 지금 이제 이제 서퍼스 하나 그려놨거든요. 조금 더 내려볼까? 이쪽 부분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그 서포트 존 서포트는 그냥 선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구간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좀 서포트 존이 굉장히 크긴 한데 이쪽이나 적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쪽 부분까지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아니면 이 중간 이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컨솔리데이션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금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락폭이 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 가지 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여러 가지 그 펀더먼털 펀더먼털 때문에 지금 이제 테크니컬 기술적으로 보면 뭐 계속 내려갈 것 같지만 금이 나중에 그 일종의 금은 일종의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CPI가 나왔는데 CPI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좀 이따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인플레이션 상승하면 그 이제 실질적인 그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자산의 가치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자산의 가치를 그나마 보유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내려가지만 결국에 다시 금이 상승하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려가긴 할 텐데 하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뭐만큼? 지수만큼. 저는 지수는 상당히 크게, 주식시장은 상당히 크게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금은 그 정도 하락을 하진 않을 것이다. 보통 이제 그 일종의 그 경기 침체, 경기 불황이 오면 그 주식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 시장에서 금이 둘이 초기에는 같이 다 하락을 해요. 왜? 어, 주식과 금을 팔아서 그, 그 일종의 그 금을 팔아가지고 지금 일종의 자기가 배팅했던 것들 중에 그 청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말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금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면 사게 되지만 그 주식 시장은 팔게 돼요. 그래서 그 주식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을 겪을 것이지만 금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나중에 다시 상승할 것 같다. 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이 부분을 리테스트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For chart, 모멘텀이 이쪽 부분에서 계속, 그치, 여기도 다이버전스가 보이죠?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보이면서 횡보하다가 지금 이제 그 패스트 라인이 슬로우 라인을 완전히 크로스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 그래서 모멘텀은 bearish, 마켓 스트럭처 상으로도 횡보하다가 지금 갭다운을 했기 때문에 bearish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분 차트로 보면 지금 여기서 크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고 횡보하다가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상태.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 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트레이딩의 가장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숏 바이어스. 원유는 지금 이때 2020년도 4월 달에 이때가 아마 그 이제 그 코비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면서 원유 가격이 급락했다가 상승, 그리고 나서 뭐 1년, 2년,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원유 가격이 4년 동안 거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조금 잘못 그랬네.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러한 미국 사태 터지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빅 픽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그 오일 서플라이 샥, 그 석유 공급이 지금 전쟁이 당장 끝나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다시 그 원상태대로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원유 가격이 바로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기존에 이제 에너지 그 시설 자체들이 폭격을 너무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놓여 있는 그 이제 그 sea mines, 그 기뢰들, 이거 제거하는데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 그 오일 탱커들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는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원유 가격 자체가 이전에 그 뭐 $60, $70 선, 최소한 $80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쉽게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제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고 그 원상 복귀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협상이 결렬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일 가격이 $200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를 저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970년대 그 이제 그 염키퍼 그 1970년대 이제 그 오일 쇼크가 한번 발생했잖아요. 그때 한마디 말하면 그 원유 수출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때. 그리고 그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그 엠버거를 풀었을 때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이 바로 반등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주식 시장이 또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거의 1년 이상. 그 엠바고를 풀었는데, 왜냐면 그 원유의 공급 충격이 일종의 그 lagging effect라고 그래갖고 실제 그 여파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 우리가 지금 그 오일 서플라이 쇼크 이거를 아직 지금 체감하고 있지 못해요. 이제 4월 중순이 되면 이제 그 석유 공급 쇼크가 이제로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원유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저도 $150는 올라갈 것 같고 $200까지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을. 예, $200는 찍을 것 같아요. 아니 $150까지는 찍을 것 같고 $200까지 또 찍을 수 있다. 사태가 너무 안 좋아지면 $200 이상으로. 아, 내가 이쪽은 전문가가 아닌데 왜 뭐 얘기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크루드 오일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bullish 모멘텀은 위클리 차트로 봤을 때 아직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한 번쯤 이렇게 이제 패스트 라인이 슬로우 라인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키스 한번 이렇게 같이 수렴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여기 패스트 라인이 이제 슬로우 라인 한번 이제
한번 이렇게 키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어, 마켓 스트럭처 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베리시한 캔들 페이크 아웃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굉장히 지금 베리시한 구조인데 지금 갭업 한 상태예요. 금요일날 종가에서 지금 갭업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인사이드 캔들이에요. 인사이드 캔들. 그래서 조금 볼리시하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인사이드 캔들이기 때문에 그 위클리 차트 상으로는 뉴트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일리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모멘텀은 아직 하락 모멘텀이에요. 지금 위클리랑은 다르게 데일리 차트로 보면 모멘텀은 아직 그 패스트 라인이 슬로우 라인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근데 뭐 이렇게 돼도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원래 그 레깅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짝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데일리 차트로 봤어도 모멘텀 자체는 아직은 bearish해요. 지금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재미있는 건 moving averages 그 이동 평균선들은 지금 우상향이에요. 지금 전부 다. 한 번도 이렇게 꼬인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쪽 부분에 5일선, 그 다음에 이쪽에 21선, 이쪽에 51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21선하고 201선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moving average로 봤을 때는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 아, what am I doing? Hold up. 모멘텀은 bearish하지만 마켓 스트럭처 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최고점을 뚫고 지금 갭업했기 때문에 그 이제 크루드 오일 그 마켓 스트럭처 그 차트 모양상으로 굉장히 bullish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이 121선 아니 120 이 레지스턴스가 120 있는데 여기를 이 부분을 테스트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그 4 차트 4시간짜리 차트로 보고 있으면 확실히 보이죠. 여기서 이제 그 패스트 라인이 횡보하고 있다가 지금 슬로우 라인을 크로스오버 하고 있어요. 지금 모멘텀 자체는 뭐 이걸 뉴트럴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bullish 굉장히 지금 그 맥디 히스토그램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bullish라고 보고 마켓 스트럭처 상으로도 그 전 캔들이 하락했었는데 그 하락이 이어지지 않고 지금 다음 캔들이 갭업 했기 때문에
bullish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 이제 그 1시간짜리 차트로 보면 그 모멘텀은 확실히 bullish해요 지금. 뭐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그 bear flag, bear flag 이게 채널을 그리면서 bear flag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가면서 하락 마감했었는데, 주말에 이제 그 협상 결렬로 개법한 상태. 모멘텀은 지금 상승 전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crude oil 이거는 지금 long bias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ES는 지금 short bias, gold short bias, crude oil long bias. 근데 이제 뭐 이 정도는 대부분이 다 지금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갈 것인가.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뭐 지금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좋은 지점에서 진입을 하고 싶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죠.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진 않지만 어디쯤에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직 조금 지켜보면서 적절한 자리에 진입을 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ES, 그 다음에 crude oil, gold. I'm not so sure about this one. 이거는 어떻게 움직일지, excuse me,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마켓 브레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죠. CNN. 지금 38 아직 fear 공포 구간. 요거를 잠깐 떼어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 이렇게. 오케이. 지금 CNN Fear and Greed 여기서 보면 이제 지수상으로는 38 Fear 공포 구간이고, 근데 이제 추세를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거의 14 정도 Extreme Fear에서 지금 다시 Fear,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켓 모멘텀
어느 정도 해소됐고 stock price strength 그다음에 맥클라렌 볼륨 서메이션 인덱스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풋콜 풋콜 point 88 3.88 아직 좀 높은 상태인데 추세상으로는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근데 이제 오늘 어떻게 이거는 이제 금요일까지 나왔던 자료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풋콜은 아직 좀 높은 상황. 빅스는 뉴트럴로 나와 있죠. 20일 20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1923 그래서 빅스 지수 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락 추세인데 아마 지금 이제 장이 개장되고 나면 이 다시 20 위로 갭업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그래서 재밌는 건 그 이제 풋콜 풋콜 레이쇼는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그 빅스는 굉장히 하락 추세인데 아마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이쪽 부분이 지금 이제 어, 단기 바닥이라고 보고 다시 이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튀어 올라갈 것 같아요. Safe Haven Demand 지금 이제 2.92% 0%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으로 좀 몰려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제. Junk Bond Demand 다시 그 Junk Bonds하고 Investment Grade Bonds하고 그 Yield Spread 이율 차이가 다시 벌어질 것 같아요. 저 위로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화면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나머지 차트를 조금 살펴보면 SPY, QQQ, DIA, IWM이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담고 있는 ETF죠. 그 IWM이 그나마 지금 다른 그 인덱스와 비교했을 때 좀 모멘텀이 굉장히 크네요, 이게. 15. 그게 조금 재밌는 거. 그 중소형주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모멘텀 인디케이터를 살펴보면 금요일날 굉장히 밑으로 하락하는 모양이었었는데 맥디는 지금 it's still in negative territory. 아직 음의 영역에 있지만 the fast line crossed over the slow line and is rising. 지금 맥디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그 맥디는 지금 약간 이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가격이 갭다운 했기 때문에 아마 장이 개장하면 그 패스라인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자체는 네거티브 하지만
금요일까지의 상황은 모멘텀이 지금 라이징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오늘 장 개장하면 다시 하락으로 바뀔 것 같은. 그리고 RSI도 지금 RSI는 지금 55, 50 넘어서 55. 지금 RSI 자체는 그 positive territory, 긍정 영역에 있지만 오늘 다시 하락할 것 같고요. 맥클런 스토메이션은 아직 네거티브 테리토리. 그리고 맥클런 오실레이터는 지금 오히려 과매수 상태 지금 overbought. 맥클런 오실레이터 is in overbought condition. 그래서 맥클런 오실레이터는 그 일종의 이제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얘는 지금 과매수세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내려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장이 개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실제 장이 개장되면 다시 라이징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거는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널 지금 살짝 positive but a little negative today. high low 한 달, 3개월, 1년 지금 그 최고점과 최저점을 찍고 있는 주식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하이로가 얘는 지금 파지티브 한 상태예요. 금요일까지 상태로 봤을 때는 파지티브. 아직 라이징. 근데 오늘 완전히 다 바뀔 거예요, 이건. 그 S&P 500 중에서 51선, 100일선, 200일선 위에 있는 주식들의 상황. 얘들은 아직 전부 다 네거티브, 다 지금 아직 하락, 그 네거티브한 테리토리 안에 있고 최근 며칠 저번 주에 계속 라이징 그 음의 영역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금요일 날 전부 다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이 개장되면 마찬가지로 얘도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뀔 것이다. 윅스는 지금 아마 금요일이 아마 단기 저점일 것 같아요. 그 200일선 지금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결론. 그 마켓 브레스 금요일까지 상황 보면 여전히 그 네거티브 하지만 지금 약간 상승 모멘텀을 저번 주에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장이 개장되면 다시 하락 전환할 것이다.
but will roll 계속 지금 마켓 브레스는 그 네거티브한 상태지만 추세 자체는 저번 주에 계속 상승세였다. But will reverse today, turn over today. 오늘 다시 반전할 것이다. sectors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주도주하고 주도주 그다음에 laggards 얘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주도주하고 항상 뒤쳐져 있는 애들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네. 오케이, XLK 저번주 계속 상승, XLC도 저번주에 계속 상승, XLF도 상승, XLY도 상승, XLI 지금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건 Industrial, Material, 원자재, XLV는 그 다음에 XLE XLE 그 에너지 섹터가 조금 하락세였는데 다시 이제 반등할 것 같네요. 오늘 장 개장하면. 그 다음에 XLU Hold up. 그 XLRE 그 Real Estate 얘가 최근에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 보이네요. 그렇죠? Real Estate 왜 그렇지? AI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너 왜 요새 왜 이렇게 모멘텀 What are the reasons that XLRE is showing bullish momentum lately? What are the reasons that XLRE is showing bullish momentum lately?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Experienced a notable surge in bullish momentum recently in April 2026. The upward trajectory is being driven by a combination of macroeconomic shifts, sector rotation, technical factor of strength,
falling treasury yields and rate expectation. 최근에 그 yields 그 미국 국채 하락 때문에 얘네가 약간 그 상승 모멘텀을 받았다고 나오네. Real estate is highly rate sensitive sector because it is heavily reliant on borrowing to acquire property. Higher rates make the individual yields less competitive compared to risk-free bonds. Recently, treasury yields have softened. 최근에 국채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근데 얘네 다시 상승, 최근에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인데. 음, 최근에 하락세였지만 그럼 오늘 한번 봐야겠네. 그 리얼 이스테이트 다시 하락 전환하는지. Geopolitical relief and easing inflation fear. geopolitical relief 그러니까 지역 분쟁 이걸 geopolitical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런 그 미국 사태가 조금 안정기를 보이고 있겠다. 그리고 easing inflation fear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게 지금. Defensive sector rotation. Aggressively unwinding trades in weakening sectors like energy. Main driver, rate cut expectation. 말도 안 되는 소리네. Sector rotation into real estate. AI한테 물어봤는데 납득이 안 되는 답들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최근에 10년물 아니 이제 미국 국채 이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그 리얼 이스테이트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혀 납득이 안 가네요 지금. 지금 섹터들 중에서 가장 그 laggard 뒤쳐져 있는 애들 중에 하나는 XLY Consumer Discretionary 그 다음에 XLV Healthcare 그 다음에 XHB Homebuilder 이 정도가 지금 굉장히 죽을 쓰고 있는 섹터고 그 다음에 그나마 빛을 보고 있는 거 가장 크게 빛을 보고 있는 건 지금 XLE Energy, Industrial, Basic Material, 그 다음에 Utility. 이거는 지금 저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 이 상승세가 계속 갈지는 모르겠고 얘들은 대체적으로 상승세. 근데 이 섹터들이 지금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는 건 이 장 자체가 지금 성장보다는 그 방어주 위주로 얘들이 대표적인 방어 그 디펜시브 섹터라고 봐야 되는데 장이 안 좋다는 거겠죠 앞으로 계속.
Excuse me. 반등하네요. 지금 다시 갭 하락했다가 나머지들 다 반등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U.S. stock futures declined on Monday as after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d a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following the failure of weekend negotiation between the U.S. and Iran to reach a deal. 주말에 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이 실패하고 나서 트럼프가 호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과 이란과 미국이 주말에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이게 가장 큰 뉴스죠. For the weekend. 그리고 Trump announced a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지금 이해가 안 되네. Trump announced a blockade the Strait of Hormuz. 트럼프가 지금 호무즈 해협 봉쇄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아예 봉쇄하겠다라는 거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란 쪽에서 나가는 배들도 다 못 나가게 지금 만들겠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그 브레인크맨십이라고 그래갖고 우리말로는 그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양쪽이 다 futures tied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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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Vice President J.D. Vance departed Islamabad without an agreement with Iran officials, citing their unwillingness to halt nuclear ambition. While Tehran reportedly sought control of the strait, war reparations, and access to a frozen asset. 그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J.D. 벤스는 그 이란 관리들이 그 핵 야망을 멈추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니들 핵 포기 안 할 거,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얘기하고 테라는 이제 이란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그 다음에 전후 보상, 그 다음에 이제 동결된 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달라.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The effective closure of the key shipping route has driven energy prices sharply higher and heightened inflation risk, reinforcing expectation that central bank may delay rate cuts or even tighten policy further. 그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연기하거나 심지어는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 상승 위협 때문에. On the corporate front, their first quarter earnings season begins this week with results due from major banks including Goldman Sachs, Citigroup, Wells Fargo, JP Morgan Chase, Morgan Stanley, and Bank of America. 이번 주 은행들의 영업 실적 보고가 시작되네요.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Crude oil. WTI crude futures climb as much as 9.3% to above 105 per barrel on Monday, recouping losses from last week after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d a U.S.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following the collapse of weekend negotiations with Iran. The restriction will apply only to vessels entering while leaving Iranian port starting at 10 a.m. Eastern Time. 아,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동부 시간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동부 시간 오전 10시? 그래서 그럼 벌써 시작된 건가? 지금 언제부터는 is it from Sunday or Monday? 일요일부터인지 월요일부터인지 월요일은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되겠고. 이제 트럼프가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는데 선박들이 다, 다니지 못하도록 봉쇄 조치를 선언했는데 이 봉쇄는 이란 항구로 들어가거나 이란 항구에서 나오는 배들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란은 너네도 이 해협 이제 못 써.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Talks held in Pakistan failed to produce an agreement, with the U.S. accusing Tehran of refusing to curb its nuclear ambition, while Iran reportedly sought control of the strait, war reparation, a broader regional ceasefire including Lebanon, and access to frozen overseas assets. 그러니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미국 쪽에서 봤을 땐 이란이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점이고 이란은 이 해협에 대한 통제권, 전후 보상, 전쟁 보상, 그 다음에 레바논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 지역적 휴전, 그리고 동계열 자산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이견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Turkey shipping route has effectively remained closed since the conflict began, driving sharp gains in oil and gas prices and raising concerns about inflationary pressure and weaker global growth. Meanwhile, Saudi Arabia said it has restored full pumping capacity through its east-west pipeline to the Red Sea, along with output from the Manifa field.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로 가는 동서 파이프라인의 펌핑 캐파시티 이거를 완전히 회복했다.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았었는데 그 원상복구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지금. 석유는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데 내추럴 가스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 이 바닥인 줄 알고 몇 번 샀다가 그냥 완전히 계속 여기서 한번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사고. 그리고 너무 당해가지고 아휴 내추럴 가스 이게 한번 이렇게 다운 트렌에 걸리면 이 바닥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쪽이 바닥이라고 보고 아 여기서 뚫고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요 부분에서 샀었는데 음, stopped out 손절 당했어요. 몇 번 한 세 번 정도 세 번 정도 이렇게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도 한번 들어가 보고 여기서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던 것 같아. 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 Uh, gold gold drove about 2% to below 4,700 an ounce on Monday, reversing gains from last week as U.S. plans to blockade the Strait of Hormuz following failed weekend talks with Iran heightened concerns over worsening global energy crisis. The restriction will apply only to vessels entering or leaving Iranian ports starting at 10 a.m. Eastern Time. Negotiation in Pakistan failed to produce an agreement with the U.S., accusing Tehran of refusing to curb its nuclear ambition, while Iran reportedly sought control of the strait or reparation, a regional ceasefire, and access to frozen overseas assets. The effective shutdown of the critical shipping route has driven energy prices sharply higher and intensified inflation risks, reinforcing expectation that central bank may delay rate cuts or even tighten policy further. This dynamic has weighed on gold, leaving it down more than 10% since the conflict began. 큰 뉴스는 없는 것 같고 10-year Where's 10-year? Hold on. 미국 10년물 국채 여기서부터 고점을 단기 고점 찍고 지지선 뚫고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했는데 다시 뚫고 내려갔다가 오늘 다시 상승 4.34 음, 그리고 달러 인덱스 sorry, excuse me. 여기서 업트렌드 라인을 뚫고 내려와서 폴백 하고 나서 다시 내려왔다가 이쪽에서 지금 여기 98.50 여기가 이제 지지선인데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오늘 갭업. 오케이.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란과 미국의 협상 실패.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호무즈 해협 봉쇄 선언. 근데 이제 모든 배가 아니라 이란 항구로 들어가거나 이란 항구에서 나오는 배들만. 그러니까 이란은 더 이상 이 너희들도 이 해협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고 그다음에 뭐 이것까지 조금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저번 주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간단히 뭐 살펴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던 어떤 경제 지표 뭐 이런 것들 이코노믹 데이터 이런 거 잠깐 살펴보면 그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hold up. No, this is this week. Previous week. Next week, this week. 아,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어, 어, 어. 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던 경제 지표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살펴보면 Core Inflation Rate, 그 CPI가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0.2%였고 시장이 예상한 건 0.3%. 근데 코어는 0.2%로 예상보다는 조금 아래로 나왔어요, 지금. Month over month inflation rate month month over month previous 0.3% consensus 0.9 근데 이제 코어는 이런데 달마다 살펴보는 지금 CPI는 그 시장에 부합하는 내용.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높아요, 지금. 특히 이제 내가 보기엔 그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 2022년 6월 있었던 거 여기네요. 이거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지금. 가장 높은 건 이제 에너지 프라이시스. 그러니까 석유 에너지 가격, 특히 이제 뭐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높았다. By 21.2% jump in gasoline. 가솔린이 지금 엄청 올라가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주유하려고 할 때마다 what the what the f what is happening in here? 우리나라도 지금 주유소 갈 때마다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더 심하겠죠. 미국은 석유가 나잖아.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이제 얘네들도 이제 한번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4월 중순 지나고 나면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원유가 거의 바닥이 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큰일 났네, 지금.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지금 굉장히 상승 중. CPI 여기에 있었구나. 인플레이션 레이트. 아유, 잘못 봤네. CPI CPI도 계속 상승 중. 그리고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보세요. 47.6%야. 그래서 뭐 10년께 나오나?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여기 보면 이제
plummeted 11% to a historic low of 47.6. 52라고 예측했었는데 47.6. 지금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지금 완전히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CPI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는 이제 government shutdown 때문에 자료가 없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CPI 계속 올라가 있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아직은 음, 이게 크게 반영이 안 돼 있긴 한데 어, 지금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갈 준비. CPI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저번 주에 그 미국 어, GDP 저번 주에 그 미국 GDP 발표가 있었는데 그 4분기 그 전 3분기는 4.4%였고 시장은 0.7%라고 봤는데 0.5% 맥스로 나오나? 맥스는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GDP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이제 CPI나 이런 인플레이션은 이제 상승할 것 같고 소비자 심리는 최저고 이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은 아직 그나마 거의 그 all time high에 근접해 있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물 경제하고 주식 시장에 괴리가 있어요. 어, there's a detachment between real economy and the stock market. 그래서 내가 this is a bull trap. 이게 지금 bull trap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모양 자체가 이제 차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뭐냐면 그 와이커프 디스트리뷰션. 그 와이커프가 말하는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시장이 거의 탑을 그렸을 때 이루어지는 모양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주식이 급락하는 형태가 첫 번째 시그널. 그리고 나서 반등했다가 횡보하면서 내려갔고 여기서 이제 이 박스권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그 반등하면서 숏했던 애들 다 잡아먹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롱하는 애들을 다시 가둬두는 거죠. bear trap, bull trap.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6050까지,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최소한. 근데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1927년 미국에 그때 대공황이 왔었는데 그때만큼 하락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번 크게 하락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음. anyway, 생각보다 너무 주줄이 떠들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결론을 내보면 그 ES는 short bias, 숏을 할 생각이고 금도 숏인데 이거 봐. 여기서 이렇게 숏했다가 지금 완전히 물렸겠죠, 다. 금은 short bias이긴 한데 이거는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 그 manipulation, 주가 조작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 흔들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심해서 트레이딩하기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crude oil은 long bias. 근데 이제 바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그 아시아 세션 앤 런던 세션, 본격적으로는 그 뉴욕 세션, 뉴욕 장 열리고 나서 본격적인 움직임은 아마 그때쯤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그 아시아 세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 유럽 세션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사람들을 이제 흔들고 가둬두고 이런 거 많이 하다가 뉴욕 장 개장하고 거기서 이제 뭐 한 30분, 1시간 정도 거기서 이렇게 또 매니플레이션이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원유, 그다음에 ES 이 두 가지를 조금 데이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약간 스윙 트레이딩, 며칠 정도 스윙 트레이딩 하는 게 지금 제 계획인데 이 계획을 제대로 실천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음, 계획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수익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획을 세워놨는데 최대한 이 계획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계획대로 트레이딩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데이 트레이딩을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또 할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가장 제가 보고 있는 가장 큰 셋업은 그 ES, short, crude oil, short, gold, just stay out of it. 금은 좀 그냥 금은 그 데이 트레이딩 해볼만 해요. 금은. 근데 이제 스윙 트레이딩은 아닌 것 같고 ES하고 CL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스윙 트레이딩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 수익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it for today. See you tomorrow.